저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며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앱이 안내하는 도보 예상 시간은 얼마나 정확할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은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편리하게 출근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늦가기로 차가 생기고 나서는 종종 자차를 이용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걸어서 출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구석 유튜버가 된 저는 예전 출근길 거리를 걸어서 서울 도보 출근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만보기를 이용해 데이터를 기록 후 네이버 지도에 안내된 도보 시간과 걸음수를 비교해 볼 거예요. 이날 제가 정한 목적지는 을지로 입구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출근 지역이 자주 바뀌었었는데 아마도 가장 자주 갔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기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걸어가는 동안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걷는 것 외에 자전거, 킥보드 같은 교통수단 일절 사용 금지, 걸어가면서 쓸 수 있는 비용은 최대 3,600원까지, 마지막으로 5,000걸음마다 15분 휴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3,600원인 이유는 요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의 최종 목적은 을지로 쪽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건데요. 만나서 제 컨텐츠 출연 섭외를 해볼 예정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게 되는 친구라 기왕이면 꼭 도전을 성공해서 만나고 싶더라고요. 카메라와 만보기 세팅을 한 후 집 근처에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반신반의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걸어가면서 주의할 점은 네이버 지도가 안내해주는 길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야 시간과 걸음수를 최대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많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나름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나름. 첫 번째 횡단보도를 만났고 잠깐 만보기를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편하게도 제가 걸음을 멈추니까 이렇게 측정 시간도 멈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걸었을 때 시간만 측정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이버 지도와 비교해보기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부순환도를 걸어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가다 보니 심심해서 혼자 내기를 해봤는데요. 자동차들이 정지선을 잘 지키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고 안 지키면 지킬 때까지 대기해서 건너기로 했는데 여기 진짜 잘 안 지키는 데인데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가. 카메라 너무 무겁다 근데 진짜. 이제 겨우 1,400걸음째였는데 카메라 무게의 압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맨날 차로 지나다니던 오르막길이거든요. 걸어가니까 생각보다 크게 오르막길처럼 안 느껴지네요. 걸어갈만 합니다. 체력이 좋아서 그런가? 역시 사람은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오르막길 이거 뭐야? 저 차로 다닐 때 참 편한 길이었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돼. 큰 시련이 오잖아 지금. 이때쯤 저는 2,200걸음 정도 걸었는데 네이버 지도 안내대로라면 앞으로 16,900걸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때만 해도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쁘다. 차로 다닐 때랑 좀 다른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숨이 끊어질 것. 아마 카메라만 없어도 1.5배 덜 힘들었을 것 같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오르막길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못했거든요. 부끄러워서. 지금 왜 할 수 있냐면 내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 거야.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끄러움, 쑥스러움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나 죽는다 이런 마인드로 하니까. 이게 오르막길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 길이 아니거든요. 지금 오르막길 때문에 체력 소모가 조금 컸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관악로가 끝나고 상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지금이라도 버스 타고 싶다. 하지만 저는 서울 대중교통으로는 버스보다 지하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버스 내리는 위치를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걷고 나니 드디어 오르막길이 끝나고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리막길 오니까 할만하네. 입 조심하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렇게 저는 숭실대 입구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정지선 지키기 내기 게임을 해봤는데 차선이 많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려는 찰나 대박! 4트 만에 완벽하고 아름다운 라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도 내리막길은 계속 이어졌고 덕분에 별 위기 없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5,000걸음. 5,000걸음을 넘겼습니다. 저는 이제 15분의 휴식 시간 동안 가방을 풀고 편하게 쉴 수 있어요. 3,600원으로 파리바게뜨에서 뭐 먹을 게 있을까? 파리바게뜨 빵 가격이 비쌌던 기억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싼 게 1,900원 같은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이 1,900원이어서 빵 하나만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3사 할인이 되어서 적용할 수 있었는데 1,000원당 100원. 딱 100원 할인 받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100원도 귀한 날이었어요. 1,800원 더 쓸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면 될 것 같은데 편의점이 안 보이네. 네, 저건 꿈도 못 꾸고. 그런데 일단 먹는 것보다 앉아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벤치가 있었고 여기서 15분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단팥빵은 비상식량으로 챙겨두기로 했습니다. 전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지만 걷는 것도 좋아합니다. 차가 있던 시절보다 뚜벅이 시절이 더 길었으니까 차를 사기 전에는 진짜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지하철 자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막 구경 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부터 뭔가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이 걸으니까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좋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무지성으로 많이 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다리 근육도 약간 그리고 또 그때랑은 다르지. 나이도 있고 예전보다 근육량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걷는 게 예전만큼 예전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리 근육 좀 풀어줘야 돼. 그렇게 정해놓은 시간 동안 달콤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운동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5분 정도 쉬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다음 휴식 타임은 만보 걸었을 때 쉴 겁니다. 휴식을 취한 후 만난 길은 상도터널 앞이었습니다. 상도터널로 가는 길목인데 인도로 가니까 위에 이렇게 도로가 나 있네요. 하지만 저는 네이버 지도가 안내해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플이 안내해준 길은 터널 안에 있는 좁은 인도였는데 저는 터널 위로 올라가고 있었더라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저는 한참을 지나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했고 네이버 지도가 안내하는 곳을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몇 년째 상도 터널을 다녔거든요. 여기에 인도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네 진짜. 자전거랑 킥보드는 못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진짜 길이 협소하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시끄럽진 않습니다. 시끄러운 것 같아요. 소음도 소음이었지만 차가 지날 때마다 창이 덜컹거려서 걷는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걸어서 통과하는 상도 터널은 뭔가 졸라 고독했습니다. 저기 도보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자전거나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지나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전거를 이 도로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상도 터널을 무사히 통과한 저는 드디어 한강대교에 도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걸어서 한강대교를 건너는 건 저도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이게 난간이 이렇게 막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데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업로드가 될 수 있을지 슬슬 얼굴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신선하긴 해요. 맨날 차로 다니던 길을 이렇게 경치를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는 게 서울이 이렇게 걷기 좋은 데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반 정도 걸어도 아닙니다. 이날 정말 행운이었던 건 날씨였습니다. 우리가 딱 좋아하는 가을의 날씨였고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런지 주변 풍경들도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날씨가 좋지 않았다면 이만큼 텐션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일단 만보를 채워서 15분 정도의 휴식이 주어졌는데 잠시 카메라 충전도 좀 하면서 재정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유튜브에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한강대교를 건너 시작된 곳은 용산구의 한강대로였습니다. 드디어 한강대교를 건너서 이제 용산구에 들어왔는데 편의점만 나오면 물을 사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저쪽에 있다. 저까지 잠깐 안마기가 아니지 만보기를 끄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플러스 감사합니다. 그거 미션 포인트에 살 것 같아. 3,800원의 행복. 단팥빵 사놓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팥으로 된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아. 기분이 뭔가 이상해요. 약간 소풍 온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들어갔던 구간의 기록 확인을 위해 비디오 판독을 해봤는데요. 20분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2,000걸음에 20분 정도는 빼야 아까 삽질했던 데이터가 빠질 듯 했습니다. 그거를 빼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안 오냐고. 제가 출발을 12시 37분에 했는데 벌써 오후 4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보기에 기록된 시간은 1시간 41분이었지만 제가 쉬었던 시간, 이상한 대로 빠졌던 시간, 연출 장면 촬영 시간을 포함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예상 시간보다 많이 늦어져서 빨리 서둘러야 했습니다. 여기가 하이브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되게 많네요. 여기가 방탄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마음은 급했는데 걸음 속도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느덧 신용산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사람들 진짜 많다. 차 막히는 거 봐. 차가 진짜 많은 데라서 여기도 퀵 알바할 때 이쪽에서 물건 안 받고 싶어요. 진짜 물건 받으러 갔다가 길 꼬여가지고 다시 나오기도 힘들고, 아, 여기 교통 진짜 안 좋아.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한강대로는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혼잡한 교통 상황을 자주 겪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도보로 나온 이날만큼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 혼잡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과 여유를 느낄 수 있어 뭔가 새로운 공간을 방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 팔 근육이. 산책로 예쁘다. 여기가 차로 다닐 때는 그렇게 예쁜 도로인지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예뻐. 관광객들이 이런 길 걸으면 왠지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가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인파나 자동차들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살고 있나 싶다가도 또 잘 갖추어진 인프라나 서울 도시만의 아기자기한 조경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또 이런 도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구랑 커피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저녁 먹게 생겼는데, 뭐 아무튼 오늘 친구만 만나도 성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친구를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6시까지는 도착할 줄 알았거든요. 서울역쯤 왔을 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퇴근 시간이 5시 3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저녁에 일정이 있어 올해는 못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내가 이래서 아반떼를 별로 안 좋아해. 오늘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구 못 만나는 것도 이게 예상이 없던 건데. 하지만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이날 들어눕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종아리 근육 올라오려고 큰일 났다. 이게 내가 많이 걸어서 그런지 어플이 빨간색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너무 늦게 도착한 거였기 때문에 친구에게 기다려달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보자고 연락을 했는데, 아니 고맙게도 친구가 제가 가야 되는 경로 쪽으로 해서 저 마중 나온대요.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건 아쉽다며 제가 걷는 방향으로 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의 마음이 고마웠고 좀 더 힘을 내서 빨리 걸어가기로 했어요. 1800m.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내 팔 근육. 명동 쪽이네요. 여기를 걸어서 와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횡단보도를 건넌 후 직진만 하면 을지로 입구역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거의 반 정신을 놓은 상태였고 다 와가는 줄도 모른 채 좀비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다 왔는데요? 진짜 힘들다. 도착 시간은 5시 38분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했을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겨우 친구를 만나 카페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구상한 콘텐츠 출연 제의를 했는데 되게 꽤 먼 걸로 알고 있어요. 돌아올 수는 있는 거야.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허락하고. 그래, 와이프 허락하에 그러면 가능한 걸로 합시다. 강원도까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친구는 너무 기쁜 나머지 선뜻 승낙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와 짧은 수다를 마친 후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알려준 걸음수와 시간은 19,100걸음에 3시간 30분이었고 제가 측정한 만보기 기록은 17,790걸음에 2시간 50분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삽질한 기록까지 빼버리면 대략 15,790걸음에 2시간 30분 정도가 나오는데 네이버 지도가 안내한 정보보다 훨씬 단축된 기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장거리라 그런지 꽤 차이가 많이 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2시간 30분을 풀로 계속 걷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안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퇴근 시간에 이곳을 오니 예전 직장인 시절 퇴근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었고 좋지 않았던 기억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추억이 되어 그냥 웃음을 머금게 되더라고요. 서울시청 근처를 가보니 야외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넓은 광장에는 예쁜 조명과 푹신한 소파가 설치되어 있었고 잔잔한 음악 공연까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빈자리를 찾아 지친 몸을 눕히고 잠시 감성에 젖어봤는데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비록 이래저래 돌아오느라 엄청 늦게 여길 왔지만 오랜만에 서울시청 근처에 야경을 보면서 이런 장소가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오히려 럭키비키인데? 진짜 럭키비키인데 이거? 밤에 여기 한번 와보세요. 되게 좋네요. 다리는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색다르게 서울을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이렇게 30분 정도 쉬다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고생했다는 의미로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더 행복하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